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최남수입니다. 현대사회를 융합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을 알아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기술과 인문학, 금융과 IT, 사물과 인터넷 등이 서로 융합되면서 여러 분야를 골고루 잘하는 융합형 인재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 리더 오늘은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김동석 학장님을 모셨습니다. 융합형 전문 경영인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의 차별화된 전략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학장님 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카이스트 경영대학 학장으로 선임되신 게 이제 지난 3월이시죠. 그러니까 네다섯 달 되신 건데요. 그동안 어떤 일에 좀 중점을 두셨는지요? 네. 이제 내년이면 카이스트 경영대학이 설립한 지 20주년이 됩니다. 20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과거 20년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은 저희가 10년마다 그 새로운 변신들을 해온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10년 동안에는 저희가 새로운 MBA 교육 과정을 지평을 열고 그것에 전력을 다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세운 인재상을 에 맞는 그런 인력들이 배출이 되는가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실을 다져온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 다음 10년간은 저희가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면서 국제화에 성공을 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금융전문대학원을 필두로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그리고 녹색성장대학원에 이르기까지 4개 대학원 체제로 변모를 하면서 그 베이스를 바탕으로 저희가 국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국제적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국제적인 이런 그 활동들을 저희의 역할들을 늘려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변환기에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되었고요. 또 앞으로 또 추가 10년을 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담도 크고요. 사명감도 많이 느낍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경영 교육이 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그런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경영 교육의 혁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 교육들을 우리가 물론 처음 시작할 때부터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경영 환경이라든지 경제 환경들이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경영 교육의 장을 여는 그런 그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20주년 되는 해에 저희가 비전 선포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전을 선포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지금 이제 새로운 경영 교육의 모델을 과감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해오던 바와 마찬가지로 리드를 해나가는 그런 장을 열고자 합니다. 지금 그 이제 새로운 경영 교육의 혁신, 뭐 새로운 모델 말씀하셨는데. 조금 맛만 볼 수 있도록 그게 지금 경영교육 혁신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계신지. 지금 사회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uncertainty 뭐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인재는 각 분야에 조금씩을 이해하고 전반적으로 이해를 넓히는 그런 제너럴리스트의 교육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기술과 경영을 아는 그런 융합적 인재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융합형 전문가의 육성, 네. 뭐 그렇게 요약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 내년이면 이제 생일 20년째 생일. 근데 그 지금까지 뭐 많은 졸업생들 또 배출하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배출됐나요? 네. 저희가 그 내년도에는 지금 465명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꼭 구태여 그 인원을 다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절대 수준에 미흡하면 안 뽑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희가 배출한 인력은 약 5,900명 정도 나가 있고요. 이 인력들이 각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카이스트 하면은 이제 국내 최고의 이공계 대학이기 때문에 카이스트 경영대학도 이제 그런 강점과 융합된 어떤 차별화된 강점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오신 김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저희 처음 시작을 할 때, 1996년에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때는 당시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떠면 시대를 너무 앞서간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린 MBA, 그다음에 금융공학 MBA. 사실 금융기관에서도 용어가 아직 서투른 금융공학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MBA를 만들었고요. 그 당시에 또 출범하고 있던 텔레콤 MBA, MIS MBA 등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빠르게 좀 이렇게 변화를 해 오시네요. 그래서 그린 MBA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쇠퇴가 되었다가 최근에 녹색 성장대학원으로 이제 크게 발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MBA 그 프로그램도 지금 운영 중이시지 않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세분화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장점 이런 건 어떤 게 있는지 뭐 다시 한번 질문 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공학 MBA에서부터 다양한 이제 그 인더스트리가 필요하는 그런 산업 군별로 필요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직원들의 어떤 성장 단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기에는 주로 전문성의 교육들을 많이 요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성장하면서 이그제큐티브로 성장을 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종합된 교육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문화라는 특성은 사실 말씀드린 대로 세계가 복잡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디시전 메이킹에 있어서의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의 배양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아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현상을 보고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수 능력을 갖춘 인력들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현재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장을 관두고 저희의 전일제로 오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낮에 하는 프로그램에 다 투신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보면 대개 이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더라도 같은 직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력 전환을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문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직장을 갖고 있음에도 그거를 포기를 하고 2년간 풀타임으로 전일제로 와 있다는 것이 그런 전문성에 대한 수요. 이거는 직장에서 이렇게
그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금융공학 같으면 수학, 통계학, 전산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연구를 하고 어떤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지구에 따라서 이제 교육의 스코프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전일제로 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수요가 있는가 하면 그 위에 올라가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그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페셔널 MBA, 이건 야간에서 주로 하는 과정들이고요. 일종의 파타임 MBA라고 할 수 있고요. 이그제큐티브 MBA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뭐 요즘 뭐 간혹 언론 보도에서 이제 MBA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좀 제거하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에서 본인의 전문성이나 이런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제 MBA 스쿨을 두드리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한국형 MBA라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국내 가급적 외국에 나가지 말고 국내에서 좀 해라 이런 이제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데 여전히 또 외국에도 좀 많이 나가고 있고요. 또 하지만 국내 MBA 스쿨들도 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하는 MBA를 하게 되는 경우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는 MBA와 한국형 MBA를 약간은 구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한국에서 하는 MBA, 이거는 외국 대학들도 한국에 와서 자기네 커리큘럼을 가지고 MBA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 대학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거의 장점들은 물론 당연히 지형적인 장점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경비 면에서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 외국에 나갔을 때의 어떤 그 적응 시간, 뭐 이런 그 낭비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걸 없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형 MBA라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데 저희 MBA가 성장을 하게 된 것은 저희 나라 기업들의 성장과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 기업들이 어떤 한국적인 경영을 하면서 한국의 문화 속에서 성장을 해왔던 그런 기업들이고 그래서 그런 그 한국형의 특징들 그런 것들이 저희 과정들에는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외에서 이제 찾아내기란 굉장히 힘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의 굉장히 큰 그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건 금융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만은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MBA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이제 컬처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그 하는 방식에 대한 적응의 차이점에 때문에 해외 MBA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해도 바로 그 기능들을 해내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교육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형 선수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에 나가고 싶어하는 그 수요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둘을 이제 조화시키고 융화시킬 수 있는 뭐 복수 학위 제도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 수 실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1996년도에 출범을 하면서부터 금융의 경우에는 해외 교육을 필수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금융계의 리더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한 학기 동안, 2학년 한 학기 동안 해외에 나가서 그 글로벌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쪽의 컬처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과 인터랙션도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했고 지금도 계속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오하이오 주립대학, 일리노이 대, 로체스터 대학,
미시간 주립대, UC 얼바인, 메릴랜드 대학 이런 다양한 대학들에 이제 파견을 하고 예. 거기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요. 그 중에서 세계 대학, 물론 런던에 있는 카스쿨도 포함되어 있고 카나다에 있는 UBC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카스쿨하고 로체스터 미시간 주립대 여기에는 복수학위 제도를 예. 운영을 해서 저희 학생들이 일단 한 학기 교육을 받고 추가로 한 서너 달만 더 교육을 받으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끝내고 돌아오면 저희 쪽에서 마감하는 그 논문도 쓰고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양쪽의 디그리를 받는 그런 복수학위제 이런 것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IT 쪽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애리조나라든지 회계학 쪽에서 또 일리노이 대학하고 복수학위라든지 다양한 학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자 과정, Executive Education, 최고 경영자 과정과 비슷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파이낸셜 타임즈 평가에서 4년 연속 아시아 지역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축하드리고요. 어떤 면이 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시는지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은 이제 그 팔로우업이라는 그 아이템인데요. 일종의 사후 관리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점수, 그러니까 세계 3위에 등위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육만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졸업한 이후에도 그 지속적인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특별한 강좌들을 열고 졸업생들 대상으로 듣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졸업생들 간에 지속되는 네트워킹 이런 것들이 사후 관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점수에서 큰 점수를 받았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새로운 기술과 학습 효과라든지 교수법이라든지 교재 이런 쪽에서 15위 이내에 드는 그런 좋은 평가들을 받았습니다. 예. 그 학장님 요즘 사실 금융권에서는 핀테크 이제는 이제 좀 너무 얘기하기가 식상할 정도로 화두가 됐는데요. 이제 금융과 IT의 결합, 그래서 지급결제, 송금 이런 것들을 아주 간편하게 하자는 건데 지금 이 분야의 또 전문가 양성 상당히 시급한 과제일 텐데 카이스트도 그 부분에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저희가 핀테크라든지 이런 융합적 과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카이스트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 5월 달에 첫째 단계로서 그 심포지엄을 하나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사실 핀테크 관련된 심포지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 금융 관련 행사에 핀테크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날도 3개의 그 심포지엄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심포지엄 중에서 학계에서 주관해서 연 거는 아마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산업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거는 저희가 학계가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핀테크를 육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장서서 나가지 못하는 것들은 저희가 전문가가 부족하다. 그런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마 카이스트의 그 이니셔티브를 굉장히 환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과정들에 조금씩 그 과정들을 집어넣고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융합적인 프로그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IT 기술뿐만이 아니라 금융공학적인 기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전산학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학과들과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아마 내년쯤이면 그 론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언제나 세상은 변화가 빨랐습니다만 요즘 변화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저성장, 또 일자리 부족 이런 문제로 청년들 사실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요. 학장님으로서 나오신 김에
대학 졸업생들 또는 대학원 졸업생들 염두에 두시고 청년들에게 미래 이렇게 잘 준비하라고 좀 조언의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저희 학생들한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부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예. 예, 저희는 뭐 공부는 그러니까 대학원 교육이라는 것은 거의 스스로 하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라도 옆에서 누가 뭔가를 물어오면 밝은 웃음을 띠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어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찾아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 항상 옆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리더로 커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어떤 일을 하시게 되더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그거는 성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서로 다른 점들을 인정해주고 그거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으면 우리 사회는 크게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열정과 배려 그리고 포용력 뭐 이렇게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좀 언급은 계셨습니다만은 이제 내년이면 카이스트 경영대학 설립 개교 뭐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20년 앞으로의 10년의 청사진에 대해서 융합형 인재의 양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김동석 학장이 이끄는 카이스트 경영대학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뭐 시작을 시금석을 놓는 그런 정도가 될 거고요. 앞으로 10년은 새로운 또 리더십이 나와서 발전을 시켜갈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새로운 이제 교육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파라digm을 일종의 제시하는 것이 제가 일단 시금석을 놓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조직이 크다 보면 그 초심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저희 학교가 남들보다 더 강하게 발전할 수 있었고 했던 거는 교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그 열정들입니다. 특히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갖춰놓다고 하더라도 이런 웹웨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없어서는 이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초창기에 같이 일해왔던 그런 열정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서 또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내년이면 설립 20주년을 맞는 카이스트 경영대학. 앞으로 융합형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이 융합형 인재를 많이 배출해내서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많은 기여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응원해 봅니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동석 학장님 감사합니다.